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입니다. 오늘은 역사로서의 5.18 재미사학과 김대령 박사가 책자에 수록했던 5.18 광주 사태 진상에 대해서 폭력 시위 주도 선상에 섰던 간첩 서경원 의원의 활동상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농민운동가요 민주화 운동가이자 제13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1988년 8월 비밀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2박 3일간 김일성 국가주석과 허담 부총리 등과 회담하고 귀국하였으며 1989년 6월 말 스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지금은 국정원이죠. 자진 출두했습니다.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김일성의 손금을 그려온 것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홀로 방북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5만 불의 공작금을 수령했고 대법원은 10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간첩으로 수감되어 8년 6개월을 수감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톨릭 농민의 전남 회장을 맡고 있던 서경원은 당시 사태의 주요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 3가 카톨릭 센터 2층에 카톨릭 농민의 전남 본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필자가 그 지역을 취재 담당을 했기에 역시 서경원 의원의 활동상을 눈으로 역력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로서의 5.18 저자 재미사학가 김대령 박사가 지은 전 사권의 이 책자는 필자의 자료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제가 이 책자를 중심으로 광주 사태의 진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 사권 149페이지에 카톨릭 농민의 회장 서경원의 간첩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남 한평에서 거주하면서 카톨릭 농민의 회장직을 역임하였던 서경원이 1980년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지하 조직들을 제외한 광주 사태 3대 주동 세력은 광주 운동권과 김대중의 외곽 단체들과 카톨릭 농민회가 주도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연합 등 김대중의 외곽 단체들이 내란의 중심 세력이었다면 가톨릭 농민회는 무장 봉기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잉 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무장 봉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한 무장 봉기 음모와 무기 탈취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에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군 중에는 중고생과 시민군을 제한 대다수의 시민군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라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주도하에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예비군 무기고 접수를 위해 전남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 중에 일부가 5월 18일 날 이미 광주로 들어와 있었고 19일 날 상당한 숫자의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광주에 집결을 했습니다. 21일에는 전남 서남부 여러 지역 무기고를 동시다발적으로 탈취한 것도 광주 시민들이 수십 개 지역의 무기고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철저히 답사해 두었다가 예정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당시 간첩 손성모가 광주 중심사에서 둥지를 틀고 활동하고 있던 1980년 5월 서경호는 가톨릭 농민의 회장은 광주 사태 주동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때 카노는 19일에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월발 단체가 수록한 당시 광주메일 정사 5.18에 1995년도 124, 125페이지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1년 8월 10일 펴낸 그의 회고록에서 서경원 간첩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즉 그의 불법 방북 여비를 김대중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짜 통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9년 6월 서경원 의원 비밀 방북 사건 때 당국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여비를 지원하고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 총재를 사법 처리하면은 전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커서 확대하지 않았다고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경원이 언제부터 북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1980년대 중반부터 지원받은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김일성이 전남 한평 출신 농부 출신 서경원을 평양으로 불러들였을까? 그 이유는 그가 광주 사태의 3대 주동 세력 중에 한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중대 사실에 비추어 서경원 간첩 사건을 되살펴보는 것은
광주 사태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경원 당시 평민당 의원은 1988년 8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체코의 프라하에서 북한 쪽이 제공한 소련 여객기 일류신을 타고 평양으로 갔던 것입니다. 서경원이 구속 석 달 전인 3월 27일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경원은 김일성 주석을 도착 이틀 뒤에 삼지연 별장으로 가서 오전 11시쯤 세미나를 가진 비교적 큰 방, 아마 20평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긴 책상을 사이에 두고 김일성 주석과 마주 앉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허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이 배석했고 광주 운동권 윤한봉이 밀입북시킨 전대협 대표 임수경이 1989년 6월 30일 평양 청년학생 축전의 참석자 평양에 도착하면서 문익환 목사와 유은호 씨 등 황석영, 서경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북 사건은 그의 초여름의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서경원의 간첩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서경원과 동지 관계였을 화려한 휴가의 작가 윤재걸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경원은 김대중을 수행하여 유럽을 순방 중이던 1989년 2월 중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럼 호텔에서 북한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한겨레 신문 윤석열 기자에게 우연히 자신의 방북 사실을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서경원이 4월 중순 평민당 중앙당 총재실에서 김대중에게 윤석열 기자와의 인터뷰 사실을 보고하자 서경원이 입국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던 김대중이 서경원의 기자 인터뷰에 대해서는 심한 질책을 하면서 보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서경원이 85년 3월 중순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된 가톨릭 국제농촌청년연맹회의에 한국 가톨릭 농민의 카농 대표로 참석한 후 85년 4월 서독 문해에서 북한 공작원 성나경의 안내로 오스트라리아 잘츠부르크에 갔던 것입니다. 서경원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 정선생 등과 접선하고 농민투쟁 실태 등을 토의한 후 평양 방문 및 김일성 면담 주선과 농민투쟁 자금 지원을 받는 한편 농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시키라는 지령과 더불어 1차 공작금 1만 달러를 받고 4월 17일 입국 잔입했습니다. 이어 9월에 8,300마르크의 공작금을 또 송금받았습니다. 1980년 2월
서독 괴팅갱 성나경 집에서 카누 활동 상황, 농민운동과 제야운동권의 연계활동 등을 보고하고 독일화로 1만 마르크의 공작금을 받았습니다. 3월 9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성나경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간첩 행위의 주도적인 역할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김대중에게 전달까지 한 서경원 의원, 카톨릭 농민회장 서경원 의원, 이들이 김대중의 외곽 조직인 국민연합과 카톨릭 농민회가 연계한 광주 5.18 사태의 주범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39년 전에 출입을 했던 가톨릭 농민의 2층 사무실이 있는 가톨릭 회관, 그 회관에는 CBS 광주 기독교 방송이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전남매일 신문사가 뉴스 매체, 방송 매체가 없기 때문에 CBS 기독교 광주 방송과 뉴스 제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제2 사회부 팀장으로서 12시 30분 뉴스 현장 취재 방송을 하러 일주일에 2차례씩 찾아갔던 가톨릭 건물이기 때문에 서경원의 5.18 당시 사태를 역력히 두 눈으로 지켜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상 서경원의 간첩 사건을 말씀 올렸습니다.